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지은은 가슴이 터질 듯한 두려움으로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우산이 떨리고 입안이 바싹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미소는 지은의 모든 공포를 녹여버렸다. 나도 그래, 딸아.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인 비밀의 문을 열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서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한강의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이상한 끌림, 소녀들의 부드러운 미소에 가슴이 떨리는 감정.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마치 금기된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처럼 두려웠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심지어 K-드라마처럼 완벽한 이성의 로맨스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지은은 자신을 숨겨왔다. 하지만 수아를 만난 후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아는 24, 지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였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한 라떼처럼 달콤했고 눈빛은 가을 단풍처럼 부드러웠다. 그들은 우연히 비 오는 오후에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작되었다. 지은이 디자인 작업 중 커피를 마시러 들렀을 때 수아가 오늘 비가 너무 세네요. 우산 잊으신 건 아니죠? 라고 웃으며 물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수아의 손이 컵을 건네는 그 짧은 접촉이 지은에게는 세상의 모든 온기를 전하는 듯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만났다. 카페를 넘어 한강공원으로, 작은 골목 카페로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데이트가 이어졌다. 수아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쫓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고 포옹은 지은의 고독을 녹였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냥 솔직하게 수아의 고백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을 잊게 하는 키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 김만식 씨는 50살, 인천의 작은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듬직한 가장.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지은에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속삭이곤 했다. 동생 민주는 고등학생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소년. 그들은 지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보수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LGBT에 대한 대화는 금기였고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동성애 관련 소식은 불쌍한 사람들이네로 끝났다. 지은은 그런 가족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수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갈등은 커졌다. 회사 동료들의 험담, 요즘 애들 이상한 로맨스 추구하네 라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한 번은 지은과 수아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다. 노인네 한 명이 저런 게 뭐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수아는 웃으며 신경 쓰지 마. 우리 행복하면 돼 라고 했지만 지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프라이드 행진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전부였고 법적으로 동성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지은은 수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족을 잃게 할까 봐 두려웠다. 어느 가을 저녁, 지은은 결심했다. 수아와의 미래를 위해 먼저 가족에게 털어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세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소식을 듣고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어머니의 병은 가족을 더욱 가까이 묶었고 지은의 비밀은 더 깊이 파묻혔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수아와 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들의 안식처였다. 크리스마스에 수아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먹으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 수아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동생 민준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누나가 이상한 사람과 사귀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을 듣고 집에 물었다. 누나, 진짜야? 여자친구, 민준의 눈빛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동생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 레즈비언이야. 민준은 놀라다가 누나가 행복하면 돼. 유나 지지할게 라고 안아주었다. 그 순간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주저했다. 아버지는 항상 강인한 모습이었다. 젊었을 때 어머니와의 결혼,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의 지은은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싶었다. 어머니의 병이 회복되던 봄, 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수아라고. 여자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지은을 빤히 보았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도 그래, 딸아.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뒤집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안아주었다. 아빠도 젊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시대가 달랐지? 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고 그게 내 선택이었어. 내가 솔직한 게 고맙다. 아버지의 고백은 가족의 비밀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남자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회의 압박에 굴복해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 후 어머니와의 사랑이 진짜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한 후회가 남아 있었다. 너는 나처럼 숨기지 마. 행복하게 살아. 그날 이후 가족은 변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지은의 눈물을 보고 내가 웃는 게 제일이야 라고 받아들였다. 민주는 수아를 누나 친구라 부르며 장난쳤다. 수아는 가족 모임에 초대되어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었다. 서울의 여름,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지은과 수아는 손을 잡고 물가를 걸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수아의 속삭임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지은의 관계가 소문나기 시작했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냐?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퇴사를 고민했다. 수아의 카페도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한 번은 노골적인 비하를 당해 수아가 울었다. 왜 우리를 이해 못해? 지은은 수아를 안고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지은은 위로를 받았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커플이 필요해.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여름 끝자락,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환하며 자유를 얻었다. 수아는 카페를 그만두고 제과 전문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가을에 아버지가 제안했다. 가족 여행 가자.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웃었다. 아버지는 수아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내 선택이 옳아라고 속삭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지은과 수아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는 완벽했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의 맹세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미소가 모든 걸 축복했다. 그 사랑은 한국의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불꽃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혹독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불빛이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 속에 그녀의 마음은 수아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행복은 죄책감과 뒤엉켜 있었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매일 같은 질문이 지은을 괴롭혔다. 수아는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천천히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위로했다. 그들의 밤은 부드러운 대화와 포옹으로 채워졌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내리는 느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 교통사고였다. 지은은 수아의 차를 타고 인천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강인했다. 지은아, 엄마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지은은 울음을 삼켰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이 왜 안 왔어? 수아도 데려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다. 엄마, 어떻게? 어머니는 웃었다.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눈빛 보면 다 알아. 그날 밤, 가족은 병원 근처 여관에서 머물렀다. 민주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며 졸았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란 게 참 어렵네. 그 말은 지은에게 이상하게 와닿았다. 다음 날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지은은 수아를 병원에 불렀다. 수아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아줌마, 빨리 쾌차하세요. 지은이가 매일 기다려요. 어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아야.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어머니의 병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다. 퇴원 후 집은 더 따뜻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비밀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수아는 자버님은 이해해줄 거야.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격려했다. 그들은 함께 프라이드 행사 영상을 보았다. 화면 속 사람들의 함성이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도 저기 가볼까? 수아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위기가 닥쳤다. 동료 하나가 지은과 수아의 관계를 엿보고 상사에게 알렸다. 김지은 씨, 개인사가 일에 지장 주고 있나? 상사의 차가운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제 사생활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는 그런 지은을 위해 집에서 특별한 저녁을 차렸다. 촛불 아래 수아가 노래를 불렀다. 너 때문에 세상이 밝아. 그 노래는 지은의 눈물을 자아냈다. 결국 지은은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숨기기 싫어. 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프리랜서로 전환한 지은은 집에서 작업하며 자유를 맛보았다. 수아는 재과 학교에 등록해 미래의 베이커리를 꿈꿨다. 그들의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런 커플이. 가을, 가족 여행이 성사되었다. 제주도의 푸른 들판에서 그들은 웃었다. 아버지가 수아에게 넌 지은이의 비디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수아는 감동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단둘이 바다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 나 아직도 무서워. 아버지는 어깨를 두드렸다. 모든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 내가 잘하고 있어? 제주도의 바람은 소금기 어린 자유를 실어왔다. 지은은 수아와 손을 잡고 오름을 올랐다. 정상에서 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그들의 미래처럼 넓었다. 여기서 살까? 수아의 장난에 지은은 웃었다.
가족은 펜션에서 바비큐를 했다. 민준이 고기를 구우며 누나들, 결혼식 언제 해? 라고 놀렸다. 어머니가 웃었다. 민준아, 아직 법이 안 돼서.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행은 지은에게 가족의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돌아온 서울은 다시 현실이었다. 지은의 프리랜서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클라이언트들의 요구가 까다로웠고 수입이 불안정했다. 수아의 학교 생활도 바빴다. 밤늦게 돌아오는 수아를 기다리며 지은은 불안을 느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 번은 다툼이 일었다. 피곤한 수아가 너만 생각하지 마. 나도 힘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들은 화해하며 더 가까워졌다. 겨울이 깊어지자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은을 강하게 만들었다. 한 언니가 나도 처음엔 가족 버림받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해해줬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아와 함께 자원봉사를 했다. 프라이드 행사 준비에 스웨트를 흘리며 그들은 소속감을 느꼈다. 이게 우리 공동체야. 수아의 말에 지은은 고마웠다. 하지만 드라마는 또 찾아왔다. 수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던 태민이 우연히 카페에서 수아를 보고 연락했다. 수아야, 아직도 날 잊지 않았지? 태민의 메시지에 수아는 당황했다. 지은은 질투와 불신으로 괴로웠다. 나 믿어. 수아의 물음에 지은은 믿지만 무서워라고 대답했다. 태민은 포기하지 않고 수아를 만나려 했다. 결국 지은과 수아는 함께 태민을 만났다. 카페에서 태민은 수아, 너 진짜 레즈비언이야?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수아는 단호했다. 아니, 난 지은이를 사랑해. 지은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확고해졌다. 봄이 왔다. 지은은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LGBT 테마의 그래픽 디자인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너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열심히 일했다. 수아는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우리 축하 파티해. 그들은 친구들을 초대해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가족도 왔다. 아버지가 토스트를 했다. 지은이와 수아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박수를 쳤다. 여름, 그들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해변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별을 보았다. 이게 영원할까? 지은의 물음에 수아는 영원히 만들자라고 답했다. 그 여행은 그들의 로맨스를 재정화했다. 키스와 포옹, 바다 소리 속에서. 가을에 지은은 임신 소식을 들은 친척 모임에서 압박을 받았다. 언제 결혼할 거야? 남자 없어. 지은은 웃으며 제 사랑은 특별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수아가 위로했다. 우린 우리 방식으로 가족 만들자. 입양이나 그냥 둘이서. 그 말은 지은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법적이지 않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지은은 흰 드레스를 입고 수아는 청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서약을 할 때 눈물이 흘렀다.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해.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걸 완성했다. 결혼식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의 디자인 작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LGBT 친화적인 브랜드들이 그녀를 찾았다. 수아는 베이커리를 오픈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가게 이름은 레인보우 브레드 어때? 수아의 아이디어에 지은은 웃었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수아에게 요리 비법을 가르쳤고 민주는 학교 프로젝트에 지은의 디자인을 썼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사건이 보도되자 지은은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도 당할 수 있어. 수아는 함께 싸우자라고 했다. 그들은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은의 포스터가 바이럴이 되었다. 사랑은 사랑일 뿐, 그 슬로건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더 깊어졌다.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어. 그 감정은 지금도 생생해. 하지만 결혼하고 내 엄마를 만나면서 가족이 됐지.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고마워. 솔직해져서 그 고백은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여름 휴가,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혼자서. 블루카베인 해변에서 수영하고 밤에 와인을 마셨다. 10년 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수아의 물음에 지은은 아직도 손잡고 걷고 있을 거야 라고 답했다. 가을, 수아의 베이커리가 오픈했다. 오픈 당일, 가족이 모두 왔다. 아버지가 첫 케이크를 샀다. 맛있네. 수아 덕분에 서울이 달아졌어. 손님들이 줄을 섰고 레인보우 깃발이 가게를 장식했다. 겨울, 지은은 임신한 친구의 아기를 돌보는 봉사에 나섰다. 언젠가 우리도 수아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입양에 대해 공부했다. 법적 장벽이 있지만 희망을 품었다. 새해, 그들은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더 강해지자. 지은의 말에 수아는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하며 영원했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해, 지은과 수아의 삶은 꽃피듯 아름다워졌다. 지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작은 팀을 꾸렸다. LGBT 테마의 프로젝트가 잇따라 들어왔다. 너의 작업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클라이언트의 말이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수아의 베이커리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아침마다 신선한 빵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우리 가게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됐어. 수아의 자랑에 지은은 뿌듯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어머니의 생일에 모두가 모였다. 수아가 특별 케이크를 만들었다. 엄마,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 덕분에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야. 아버지는 민준에게 내 누나처럼 용기 있게 살아라고 조언했다. 민준은 대학 입시에 성공해. 누나 덕분에 용기 얻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바쁜 일정으로 데이트가 줄었다. 수아가 나 잊었어 라고 투정했다. 지은은 미안, 내가 제일이야 라고 안아주었다. 그들은 주말 여행으로 화해했다. 강원도의 산으로 등산하며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 순간이 소중해. 수아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여름,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올해는 퍼레이드에 섰다.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 평등을 위해 함성이 서울 거리를 메웠다. TV에 나와 가족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가을, 지은은 책을 출간했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에세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판 기념회에 수아가 꽃을 들고 왔다. 내 영웅 리뷰가 쏟아졌다. 이 책이 한국을 바꿀 거야. 겨울, 그들은 입양 상담을 받았다. 법이 바뀌면 희망을 품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 파티. 아버지가 피아노를 쳤다. 옛 노래가 방을 채웠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 새해 아침, 지은은 수아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밖 눈이 소복이 쌓였다. 올해도 함께 속삭임이 그들의 하루를 시작했다. 지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당신의 용기가 영감을 줘요. 기자들의 말에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수아는 가게를 확장했다. 새 지점을 열 계획이었다.
가족 여행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도쿄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선 더 자유로워. 수아의 말에 지은은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답했다.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봄, 민준의 졸업식. 지은과 수아가 축하했다. 누나들, 고마워. 민준의 포옹이 따뜻했다. 어머니가 지제 너희 차례야 라고 장난쳤다. 여름, 지은은 강연을 했다. 대학에서 LGBT에 대해.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다. 선배님처럼 살고 싶어요. Q&A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을, 수아의 새 가게 오픈. 레인보우 브레드 2호점. 아버지가 리본을 끊었다. 손님들이 줄을 섰다. 이 빵처럼 달콤한 삶이에요. 겨울, 법 개정 소식이 왔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논의되었다. 드디어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새해 전야 불꽃놀이를 보며 키스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아는 30을 넘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지은의 스튜디오는 국제 프로젝트를 맡았다. 파리 패션위크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수아의 체인은 세 곳으로 늘었다. 직원들이 LGBT 커뮤니티에서 뽑혔다. 가족은 더 커졌다. 민준이 연인을 소개했다. 누나처럼 솔직한 사람 만났어. 모두 웃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다. 너희 덕분이야. 여름 휴가,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프로포즈를 재확인했다. 영원히 반지가 빛났다. 가을, 지은의 두 번째 책, 사랑의 계절. 수아가 표지를 그렸다. 출간 파티에서 아버지가 연설했다. 내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워. 겨울, 법이 통과되었다. 동성 파트너십 인정. 그들은 첫 등록자 중 하나가 되었다. 시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며 울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35, 지은과 수아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입양 절차를 밟아 작은 아이를 맞이했다. 우리 딸 이름은 하린. 하린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가족이 방문했다. 아버지가 장난감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하린의 부름에 미소 지었다. 지은의 작업은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 사회 변화를 위한 디자인 예수아의 체인은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빵으로 사랑을 전해. 여름, 가족 피크닉. 한강에서 하린이 뛰놀았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가을, 지은의 강연 투어. 전국을 돌며 이야기했다. 사랑은 용기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모두 모였다. 아버지의 건강이 약간 나빠졌지만 행복해서 괜찮아 라고 했다. 시간은 흘러 하린이 5살이 되었다. 지은과 수아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우리의 기적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아버지는 회상록을 썼다. 숨겨진 마음. 지은이 편집했다. 아빠의 용기. 서울의 봄.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했다. 손을 잡은 채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수아의 말에 지은은 그리고 계속될 거야 라고 답했다. 사랑은 영원한 계절이었다. 더 엔드.